81번부터 문제 좀 볼게요. 자, 일단 저놈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왔고요. 지금 여기 빈칸 채우는 형태 쭉쭉 따라가 보면 AB랑 AD가 K로 같다라고 해서 여기 일단 K라고 먼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나갈게요. 자, 이때 ACB를 코사인 법칙을 써달래요. ACB라는 각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놈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달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BCA 여기에 있는 이놈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각도하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 똑같이 보이셔야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식을 정리하면 된다는 건데, 자, 코사인 동그라미 갖다 쓸게요. 자, 코사인 ACB 보시면 코사인 ACB는 정리해야죠. 그러면 2 곱하기 10 곱하기 BC 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분의 1로 얘를 열심히 묶어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얘가 20 성분 BC분의 100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를 20분의 1이라는 걸 밖으로 빼달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성분 BC 더하기 성분 BC분의 모식 이렇게 써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20분의 1에다가 20분의 1이니까 이거 일단 밖으로 뺀다는 얘기고, 성분 BC를 끄집어내려면 얘하고 얘가 성분 BC죠? 그러면 성분 BC분의 뭐가 나와요? 100-K제곱해서 이렇게 100-K제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고 나온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DCA라는 거를 그 아래 똑같이 풀어보니까 얘가 20분의 1에 성분 CD 더하기 성분 CD 분의 100-K제곱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아래 보니까 코사인 ACB랑 코사인 DCA가 같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분 BC 더하기 성분 BC 분의 100-K제곱이랑 성분 CD 더하기 성분 CD 분의 100-K제곱 같다. 어쨌든 이거 지금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 열심히 풀 건데,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삼각형 ABD하고 BCD의 넓이 합과 같으므로 네. 자, 지금 보니까 그 아래 줄이 여기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사각형 ABCD를 삼각형 ABD 요놈이랑 삼각형 BCD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각각들을 합으로 볼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처리하면 2분의 1의 K제곱에 sin A 이렇게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 세트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sin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더하기 여기는 이 삼각형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성분 BC 곱하기 성분 CD 곱하기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는 이놈을 열심히 정리를 하니까 뭐 얘가 일단 넓이 40 이렇게 나왔던 얘기고, 여기서 sin BAD를 구해달라, 즉 sin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럼 주어진 인식을 조금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sin 양쪽에 2분의 1 양쪽에 2 곱해서 일단 여기 80으로 만듭시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게 sin 세타니까 sin 세타로 지금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럼 sin 세타로 묶으면 sin 세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놈 더하기 요놈으로 K제곱 더하기 뭐로 따라오겠죠? 그럼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K제곱 더하기 성분 BC 곱하기 성분 CD 분의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나는 식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알맞은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건데, 저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왜냐면 여기 다음에 얘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인스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나예요, 지금 얘가.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요 식밖에 없으니까 요 식에서 천천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성분 BC를 그냥 편하게 얘를 X라고 잡아버리고 얘를 Y라고 얘를 X라고 잡고 Y 잡아서 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XY 곱해야겠죠? 그럼 양쪽에 XY 곱하니까 X제곱에 100-K제곱에 Y 얘가 양쪽에 XY 곱했죠? 그럼 X제곱 Y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x제곱의 y 더하기 100-k 제곱의 x 이렇게 잡힙니다. x가 y죠. 아이고, 땡큐.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구하려면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럼 얘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고 xy로 묶어버리면 x-y 일단 얘하고 얘 묶이죠. 그 다음 넘겨버린 다음에 마이너스 100-k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도 뒤에가 x-y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까? 그럼 결론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y-100 더하기 k제곱 그리고 x-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형태가. 자,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x하고 y가 같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즉 xy가 100-k제곱이다라고 해서 요놈의 xy가 100-k제곱 이거 끄집어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풀어야 되더라고. 그러면 k제곱이 어때요? 날라가죠? 그니까 이놈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정리해봤더니 날라가서 이렇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마지막 다까지 채울게요. 자, 삼각형 ABD 뭐래요? 삼각형 ABD 요놈. 자, 요놈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법칙을 썼는데 마지막 식이 보니까 성분 BD 대 R은 다 101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여기 사인 법칙을 지금 어쨌든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BD라는 길이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쓸 때 당연히 요거 갖다 쓸 수밖에 없겠죠? BD라는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정리하려면 당연히 요거하고 요거 갖다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성분 BD가 이 R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성분 BD는 이 R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주어진 이 관계식에 의미하는 건 이거 곱이랑 이 곱이 똑같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분 BD가 뭐란 얘기예요? 다가 뭐란 얘기예요?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아는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를 변경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다를 이 사인 세타라고 해주시고 다에다가도 근데 수를 대입해달라는데? 아,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대입하면 다가 나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그냥 천천히 읽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이 빈칸에서. 이해될까요? 이게 3점짜리 좀 더 쉬운 4점짜리였다면 여기 빈칸에 여기에 이걸 다 써줬겠죠. 이렇게 해보면 나온다. 근데 이런 걸 맨날 생략한다고요. 여러분들 직접 해주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이거 18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86번 갑시다. 186번.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리해야 되는 거 그냥 다른 주식이 저거밖에 없으면 그치, 무조건 정리해야지. 어쨌든 내가 그 사이 연결 과정이 바로 안 돼. 그 이유는 거기 사이를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죠? 186번은 이것도 징그럽게 좀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웠지? ABC가 알파, ADC가 베타. 심지어 그림까지 막 다 그려줬네. 다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ABC의 외접원의 원리를 구하라. 자, 볼게요. 자, 일단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생각 되나요? 사인 비율. 사인 비율을 줬다. 맞습니까? 그럼 사인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데? 당연히 사인 법칙이지. 그치? 그 사인 알파를 구해보면 사인 알파 분의 성분 AC가 이 R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또 사인 베타 분의 성분 AC가 이 R 이렇게 적힌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얘를 구하려면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니까 이 둘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눠보면 AC 날라가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2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큰 게 3이고 작은 게 2겠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3K고 여기 반지름이 2K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보자마자 사인 법칙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을 찾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내 목표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이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도형적인 가장 기본적인 걸 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심 나오고 교점 나왔으니까 교점을 연결해 보자는 거죠. 맞나요? 또는 알파 베타를 열심히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점 다 연결하세요,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교점 연결했어요. 그 다음 중심하고 중심도 꼭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죠. 원의 중심하고 중심.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되는 거고요. 봅시다. 자,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2알파죠. 근데 여기에 있는 얘가 수직이 등분 따라가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각도가 여기 원주각이 베타니까 중심각은 2베타인데 여기가 베타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라는 각을 찾았는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우리는 요 놈을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무조건 찾아줘야 된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 전에 반지름의 비율이 3K하고 2K, 3대1하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K란 얘기고 요만큼이 2K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보세요. 여기가 몇 K라고 나온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가 몇 K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1이에요. 또는 여기를 내가 1 갖다 써놓고 코사인 법칙 쓰면 무슨 값이 나와요? K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K 값 나오니까 반지름 구하면 끝났다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요걸 가지고 반지름의 비율을 찾았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 이거 붙였으면 탈락.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을 찾겠다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얘가 186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187번 갑시다. 187번. 생각만 하면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큰일이 지금 엄청 배고픈데 지금 몸무게 되면 50kg대 나오거든요. 에이 설마. 얼마 전에 아침에 쟀는데 60kg인데? 큰일이네. 픽하고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 입원해가지고 한 달 정도 쉬고 싶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런 문제네요. R을 구하라.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같은 각도 표시해보면 여기 있는 이 각도랑 여기 있는 이 각도 같다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사인 법칙 계산이 어때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각도하고 이 변의 형태를 가지고 일단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인 법칙 써주시면은 여기가 3분의 파이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선분 BC가 2R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BC라는 놈이 루트 3R이라고 해서 여기가 루트 3R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루트 3R 따라오고 여기도 루트 3R 따라오겠죠. 하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문제는 사이스타 줬구나. 자, 그럼 사이스타 가지고 당연히 여기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사인 법칙 똑같이 써주시면 사인 스타분의 선분 CD가
2R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양쪽에 3분의 루트 3을 곱해버리니까 3분의 2 루트 3R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이제 R을 구하면 되는데 R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세 변의 길이 나와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때리면 되죠. 아, 걔는 왜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걔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코사인 법칙 3분의 파이로 할게요, 여러분들. 자,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요놈의 제곱 3R 제곱이 요놈의 제곱 2 더하기 요놈의 제곱 3분의 4R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R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의 이거. 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날려주시고 씩 정리해주시면은 자, 양쪽에 3 곱합시다. 양쪽에 3 곱하고 다 넘겨버려요. 그럼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9R 제곱에서 4R 제곱 빼니까 5R 제곱 남는 거 같고요. 자, 여기 양쪽에 3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 날라가요. 그 다음에 넘겨요. 그럼 넘기니까 더하기 2 루트 6R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보이면 참 좋은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네모식 써야죠. 그네모식 쓰세요. 그러면 R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그러면 6 더하기 30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6 이렇게 정리해요. 됐습니까? 짝수식 쓰는 거죠. 짝수 공식. 계산이 안 되면 선생님 여기서 계산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거 해서 그냥 공식을 썼는데 거기까지 나왔어? 저기까지 나왔어. 됐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자 190번 갑시다. 190번. 마이너스 6. 그냥 그럴 수 있어. 또 메꿔야 되네요. 저걸 나도 그. 그리고 다 나까지 나왔어. 다 나까지. 아 가나? 네. 가만히 있어? 선분 AB가 있고 선분 BC가 3루트 4이고 선분 CA가 루트 13이고 선분 BC에 B가 아닌 점 D를 잡고 AD가 있다. 사각형 ABDE가 원에 내접하도록 잡는다. 자 여기 일단 원이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외접하는 원, 내접하는 사각형 보이니까 우리가 활용할 건 무조건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당연히 부분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D를 구하면 되는데 가가 뭐라고요? 구했다 그랬죠? 가 뭐예요? 2분의 루트 3. 자 그럼 2분의 루트 3 저거 특수각이죠? 여기 몇 도란 얘기예요? 30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 뭐예요?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4. 그 말은 요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4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사인 법칙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정리했더니 내가 구하려는 건 어쨌든 D2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D2. 왜죠? 2야. 방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2라는데 4는 좀 오바 같다. 왜냐면 여기 그림만 봐도 반지름이 4면은 반지름이 2보다 더 길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접원에 그려보면 반지름 뭐 2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2를 구하는 그 과정인데 그 위에 있는 거 천천히 따라가 보면 삼각형 ADC에서 지금 사인 법칙을 쓰겠대요. 여기서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더니 사인 CAD
CAD 분의 성분 CD랑 사인 ACD 분의 E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성분 AD E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로 사인 CAD를 2분의 성분 CD의 사인 ACD 이렇게 바꿨다라는 게 지금 여기 아래 써져 있는 것 같고요. 삼각형 ADE에서 이제 삼각형 ADE 요 놈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성분 D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쓴다라고 했어요. 사인 법칙 쓸 겁니다. 자, 여기 6분의 파이예요. 그럼 여기를 찾아야 돼요. 여기가 6분의 5파이라고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활용될 거라고요. 그럼 사인 법칙 쓸 때 당연히 요거 갖다 써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사인 법칙은 사인 6분의 5파이 분의 2가 내가 구하려는 게 2D니까 당연히 요거 갖다 써야죠. 얘가 사인 2AD 분의 성분 2D 이렇게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사인 2AD가 사인 CAD랑 똑같죠? 얘가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 사인 ACD.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제 알기만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이 값 구할 수 있다라고 보이세요? 성분 CD 구했나요? 성분 CD도 구하고 사인 ACD도 구해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왜냐면 그래야지 이 값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대입할 거 아니에요. CD 무슨 CD 어떻게 구해야 돼요? 코사인 써가지고. 그치, 코사인 법칙 써야지. 근데 그러기 위해선 각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각 찾았나요? 어디 찾았어요? 아니 저게 6분의 파이로 코사인 전체 2, 2, 13. 이걸로 전체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래서 그래서 3루트 3에서 비디고 빼면 한다는 3루트 3에서 비디고에서 뺀다는 아, 여기서 구해서 뺐다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길이를 구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죠. 알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각을 구한 다음에 요변하고 요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셈을 쓰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AC는 이걸 구해야 되죠, 그렇죠? 이 각을 전체 커다란 성분에서 모두 구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푸는 그 형태 자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풀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여기 먼저 보면 이거 안 보이면 탈락이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90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209번 갑시다. 209번. 각을 이등분하고 있다. A, 2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이걸 구해주세요. A, B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내가 구하려는 게 A, B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K라고 할 때 문제에서 12K를 구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각을 이등분하는 형태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대 여기가 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요 길이비랑 요 길이비 아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3대 여기가 4. 일단 뭐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봅시다.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도형적으로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 같은 각을 찾기 위해서 이놈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 여기 똑같겠고 여기도 똑같아서 이 등등성분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사실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되거든요. 각도 왜 각도 요거 원추가 어. 네. 이해 될까요? 그래서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은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그림 맨날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연결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본능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이 그림을 하나의 세트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고요. 길이 같은 거 활용하고 6하고 8을 활용하고 AD의 제곱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이 6하고 8하고 길이를 어쨌든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각도 나와 있고 여기 길이 같은 것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요거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타랑 파이만 세타 똑같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놈에 대한 식을 세워도 되고요. 또는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 식을 세워도 사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 선생님도 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에 대한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성분 AD의 제곱이라는 놈이 얘가 6 곱하기 요거를 뭐 B라고 또 문제 잡아야겠네요.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6의 제곱 36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써주시면 6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그럼 여기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일단 식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이 지금 똑같으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버립시다. 자, 얘를 위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럼 B제곱 지워져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2B 코사인 세타고 여기에 있는 애가 16B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넘어가니까 28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64도 넘겨버리니까 더하기 28은 0 이렇게 되고요. B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B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볼게요 얘들아. 다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다. 자, 일단 시행착오를 좀 겪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여기는 이 각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여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이걸로 갖다 쓸 거예요. 좀 전에는 AD 제곱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거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 뭐 하다 보니까 막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서 b의 제곱은, 즉 b의 제곱은 이렇게 따라옵니다. 얘가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은 64 더하기 a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b 곱하기 코사인 세트 정도입니다. 코사인 동그라미.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이라는 놈이 6의 제곱 36 더하기 a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랑 여기에 있는 얘를 마찬가지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또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고 생각할게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버리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 28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ad 코사인 동그라미가 0이다. 10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성분 AD 코사인 동그라미가 7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K예요, 여러분들. 이걸 끄집어내는 거네. 그래서 문자가 많이 나와서 좀 까다롭겠다. 자, 그래서 얘가 K입니다. 성분 AD 코사인 스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시면 요거 이 K라는 놈이 AD 코사인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분 AD 코사인 동그라미가 K인데 걔가 7이니까 얘가 7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7 곱하기 11에서 84 이렇게 나옵니다. 좀 까다롭다. 왜냐면 코사인 법칙을 어느 쪽에서 쓰냐에 따라서 조금 형태가 달라질 것 같은데, K라는 거를 이 직각까지 활용하려면 얘를 애초에 AD 코사인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라는 놈이 AD 코사인 동그라미였다. 이런 게 어렵죠. 문자를 구하지도 않고 답이 나오는, 직접 구하지도 않고 답이 나오는 이런 대략 정도가 있죠. 준호야! 잘 거야? 잘게. 머리 빡빡 문지르든지 서서 듣든지 말아서 깨란 말이야. 자, 225번 갑시다. 선생님도 이거 본 기억이 있는데? 본 기억이 있어. 25 저희 1학기 때 내신에 나왔어요. 그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 주자 쓰기. 천천히 읽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있대요. A에서 BN까지 초단거리 종류, 초단거리 경로의 습을 AN이라고 할 때 A3이랑 A7을 구하라.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요거 AN이 뭔지 천천히 규칙 찾아보면 A1부터 갈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지금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인 거죠.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4개예요. 근데 그 다음에 A2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항상 활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개? 4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1개니까 4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거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로 가는 건 이미 다 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추가적으로 세면 되는 거죠. 몇 개? 3개, 3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A3이라는 놈은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까지 가는 거를 몇 가지라고 센 거예요? 7가지라고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더하고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건 추가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3개가 추가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3개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계속 3개씩 추가가 되니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일반항을 세워보면 a n 더하기 1은
이전에 있는 거 갖다 쓰고 3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도 있고 얘가 225번 다른 226번 쌤이 좀 신기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네. 내가 신기하게 했다고? 진짜 기억나. 그럴 리가 너가 신기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응. 이렇게 건너가면 규칙이 있나요? 그래? 술로 안 하셨어요? 1, 2, 3, 4, 7 이렇게 가고 8에서 올라가 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10, 11, 12, 13, 14, 15, 16 물론. 여기서 올라가나? 네.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자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475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째 원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원은 쉽죠. 원은 첫 번째 원은 1부터 몇 가지? 8까지 그 다음은 16까지 그 다음은 24까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8로 먼저 나눠주면 8로 나누면 뭐예요? 59 더하기 3이네요. 그럼 원 몇 개 가고? 59개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가야 되니까 원은 몇 번째 원? 60번째 원. 자 그 다음은 여기가 어쨌든 8번씩 갔을 때 59번을 갈 건데 그때 몇 번째 직선에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거 먼저 찾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보세요. 자 8의 배수 기준으로 보면 8 따라오고 16 따라오고 24 따라오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32는 어디 와요? 여기 오고 40은 여기 오고 48은 여기 오고 여기 56이 오고 여기 64가 오고 여기 72가 오겠죠. 맞나요? 여기가 8 곱하기 1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8 곱하기 9죠? 8의 줄기만큼 가면은 똑같은 형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8 곱하기 59인데 이 59라는 놈은 얘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오는 거예요. 얘는 미안합니다. 여기는 이 오른쪽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얘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애들이 오는 거고 여기는 얘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59라는 놈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3이 되잖아요. 일단 8 곱하기 59라는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8 곱하기 59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여기서? 한 칸 위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 8 곱하기 59라는 수가 472예요. 472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4 어디 있어요? 한 칸 위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74는 여기고 475는 여기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놈의 직선. 그쵸? 이해될까요?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죠. 준호 이해했어요? 네. 자 넘어가서 236번 드무아브를 드모르가는 아는데 같은 그건가? 이상해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수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그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놀랍게도 그날에 수면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 매일 밤 12시에 잠자고 가정하는데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내 시간 너무 많이 잤어. 생을 마치 와 진짜 많이 자네. 나 실생활을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보라. 내가 14시간 잤어요. 수면했어요. 그 다음에는 몇 시간 수면해요?
14시간 하고도 15분 즉 4분의 1시간만큼 수면하는 거죠. 그 다음도 14시간 자고 4분의 2시간만큼 수면하는 거죠. 맞나요? 언제까지 생각해야 돼요? 24시간 24시간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내가 첫날 깨어있는 시간 몇 시간? 10시간 이렇게 시작해야죠. 이때는 9시 네 10시간에서 4분의 1이 빠지는 거죠. 이때는 10시간에서 4분의 2가 빠지는 거죠. 마지막은 0이 되는 거죠.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은 2분의 항의 개수 구해주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항의 개수만 찾는 거예요. 그럼 항의 개수 찾아보면 첫 번째 항이 14 그리고 공차가 4분의 1에 n-1 a 더하기 n-1 d 이렇게 일반항 잡으면 될까요?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거 몇 번째 항? 41 41번째 항? 그냥 40 41 맞아요? 41을 대입하면은 네, 여기 41번째 항이에요. 40까지 하면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선생님 마지막 항을 이렇게 지금 써놨으니까 얘가 더 쉽지 않으면 마지막 항 또 구해줘. 그래서 41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자, 넘어갑니다. 241번 이렇게 갈게요. 간만에 또 수혈하니까 좀 있네. 자, 241번 갈게요. 5개의 실수 ABCD를 적당히 배열했다. 그냥 배열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배열한 거죠. 표현이 진짜 옛날 스타일이에요.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를 만들었다. R이 1보다 큰 등비를 만들었다. 자, 이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주세요. 이러거든요. B는 루트 CD 2분의 A는 D분의 C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가족법 먼저 보면 얘가 등비수열인데 얘 제곱하니까 2제곱은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A, D는 EC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면은 C하고 D 가운데 2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배열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가 가운데 있고 CD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CD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가운데 있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2가 가운데 있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일단 가에 의해서 나타내는 형태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A, B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조건 봅시다. A, D랑 곱했을 때 E하고 C랑 곱한 게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등비수열에서도 요거 2개 EC 곱한 거랑 뭐 2개 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 2개 곱하면 여기는 2개 곱해야지 똑같잖아요. 등비수열은. 그럼 A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이해될까요? 그 다음 여기서는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서는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E하고 C랑 곱한 거랑 A하고 D를 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안 되죠? 여기는 A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요? 마찬가지로 안 되네요. 이거 탈락이네. 이렇게 되네. 나에 의해서 탈락입니다. 자, 마지막 다 A보다 B가 크대요. 그럼 여기서 B는 여기 오거나 여기 와야 되는데 B가 더 크니까 B가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B가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 B는 몇 번째 항? 6번째 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끝. 문제가 좀 약간 경찰대 스타일과 경찰대스러운 문제였다 이 문제. 그 경우 2개 나오는 거죠. 그런 거지. 모순이 없었는데. 자, 241번 갈까요? 아, 했죠?
245번 갑시다. 그림에 쫄았나요? x1, 여기 맨 처음을 x1, ax1의 제곱을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pn 더하기 1은 천천히 읽어봅시다. pn 더하기 1은 그냥 써줄게요. pn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axn x 더하기 2axn의 제곱과 y는 ax 제곱이 만나는 점 중, 즉 교점 중 pn이 아닌 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그림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림은 뭐 현혹될 필요가 없고 pn 더하기 1은 pn을 지나는 직선. 그럼 pn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pn의 좌표가 xn, axn의 제곱을 이렇게 따라올 텐데 요놈과 요놈의 교점이래요. 그럼 교점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잖아요. 연립할 생각하셔야죠. 그 둘 연립하는 겁니다. 자, 둘 연립해보면 여기 xn의 제곱이겠죠? 아닌가? 맞구나. 그럼 둘 연립합니다. 그러면 여기 ax 제곱 남고요. 요놈 옆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xn x 마이너스 2axn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때 x만 변하는 거고 이 x는 지금 3%라고 보이셔야 돼요. a도 그렇고. 그럼 양쪽 a를 나눌까요? 그럼 인수분해 되죠. 그쵸? x 더하기 2xn x 마이너스 xn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x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xn이거나 마이너스 2xn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pn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pn이 뭔데? xn이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xn이거나 얘가 나올 때 교점이 얘가 아닌 점이라고 했으니까 pn 더하기 1 x좌표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xn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했죠.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n이 뭐냐면 얘는 pn 더하기 1의 좌표이기 때문에 얘가 xn 더하기 1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열이 일어나는 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보이셔야죠. 공비가 몇인? 마이너스 2.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형태를 따라온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정리해주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사실 얻어갈 게 없어요. 그림을 안 주고 있으면 오히려 쉬웠겠다. 모르겠어. 그림 주면 더 어려운 느낌이야. 선생님이 봤을 때. 됐나요? 자, 246번.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2의 10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 있다. 자, 그럼 AN부터 쓸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항에 공비의 n-1제곱 얘가 AN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그 AN의 소수 부분. 을 BN이라고 하자. 이때 B1, B2 쭉 가서 BK 더하기 1 더하기 1 얘가 등차수열. 일때 K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그리고 로그 2는 0.301 넣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AN이 얘니까 AN을 가지고 우리 BN 충분히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N 구해주시면 BN은 요놈의 소수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수분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로그 AN을 먼저 구하면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얘가 2의 4제곱이 따라오죠?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 2의 4 더하기 10분의 n-1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니까 10분의 39 더하기 n 이렇게 따라와요. 이해될까요?
로그 AN이란 애가 뭐냐면 로그 AN을 열심히 정리했더니 얘가 로그 2의 10분의 39 더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놈의 지금 소수 부분이 궁금한데 그러려면 여기에서의 정수 부분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얘 정리 한번 해보면 로그 A에는 자 10분의 39 더하기 n을 앞으로 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로그 2가 따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놈의 소수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정수 부분을 먼저 떠올려가지고 그 정수를 빼가지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자, 로그2라는 값이 지금 0.301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0.301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4죠. 그쵸? 그럼 4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대충 뭐예요? 1점 몇이죠? 맞습니까? 정수분이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내가 2를 대입하면 얘가 4.1이죠? 2를 대입하면 10분의 41이니까. 그럼 4점에다가 이걸 곱해도 뭐예요? 정수분은 아직 1이에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정수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1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n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정수분이 2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정수분이 2로 바뀌니까 이때 언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보니까 맨 처음에는 1만 빠지겠죠? 1만? 근데 그래도 나중에는 몇이 빠져요? 2가 빠진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일단 1 더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이 경계점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헷갈림 하나 써보세요. 자, 가볼게요. B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요거 10분의 요놈은 그러니까 10분의 39 더하기 n 곱하기 0.301에서부터 지금 1을 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일반항인 거야. 일반항. 근데 이 일반항이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등차수율이 나오는 거예요. 등차수율이. 근데 언젠간 얘를 2를 빼버리니까 일반항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다시 일반항이 어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1은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이런 수열이에요. 계속.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2를 빼게 된다고요. 그럼 일반항이 바뀌니까 등차가 끊겨버려요. 사실. 여기까지 등차했다가 등차가 끊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일반항이 다시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다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잘 주셨습니까? 느낌? 자, 그래서 얘가 언제로 넘어가는지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 언제 넘어가는지를 다시 K를 바랍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언제 넘어가는지, 즉 0.301에다가 내가 뭐를 곱해야 실제 1보다 큰 애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301에다가 여기가 이제 뭐 4점 몇, 5점 몇, 6점 몇, 7점 몇 이렇게 가겠죠? 일단 6점 몇을 대입하면은 아직 정수분이 1이죠. 7을 대입하면 정수분이 2로 바뀌죠? 6점 몇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301에다가 6 모시기를 곱해서 언제 1보다 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301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는지 대충 느껴보세요. 6을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60 몇을 해야 되죠? 3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66을 하면 아직 2 안 넘어가죠. 3 곱하기 66은 198이니까 그러면 67일 때 넘어가는 거예요. 66일 때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하지만 67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6.6일 때는 안 넘어가는데 6.7일 때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그럼 안 넘어가는 이 항의 번호는 n이 몇일 때? 27일 때. n이 27일 때까지는 아직 6.6이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n이 28이 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k는 뭐라는 얘기예요? 27이 되거든요. 얘가 지금 n이 항의 번호잖아요. n이. 그렇습니까? n이 항의 번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66을 대입하면 아직 안 넘어간다. 하지만 60을 대입하면 이 항의 번호가 돼요.
얘는 66개가 답이라 돼. 이긴 거 맞나요? 천천히 다시 곱씹어 보세요. 뭐야? 아, 네 맞죠? 27. 준호! 네. 그렇게 해요. 뭐라고요? 커피 좀 타세요. 뭐라고? 커피 좀 타세요. 이거 네 질문이잖아. 이러고 싶어. 근데 뭐 그림 아니 이거 저식다 써놨는데 타. 접어요. 접어요. 열심히 적습니다. 한 변에 그냥 2예요. 적고 펼쳤을 때 적고 펼쳤을 때 펼쳤을 때 접힌 선들의 길이. 예를 들어서 얘는 접히다. 얘를 모를 거야. 요즘에는 시험지 훼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전에는 그 수능 볼 때 시험지 훼손 됐거든요. 적어서 풀고 그래서 진짜 기아 약하면 적었어요. 이거 찢어가지고 정육면체 막 직육면체 접고 이랬어요. 진짜로 시험 때. 좋아요? 시간이 일단 남아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돌리면서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얘를 접고 펼쳤을 때 접힌 선들의 기압을 ln이라고 하겠대요. 이거 여러분들 깔보는 거 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뭔 말인지 모르면 한번 해봐. 그럼 접어보니까 여기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접히는 거죠? 이렇게 접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고 펼치면 이 길이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한 길이가 몇이에요? 1이고 1대1 때 루티가 루티가 나와서 이때는 루티라는 애가 4개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요. 그럼 한 번 더 접으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접은 거예요. 그럼 얘는 L2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써보면 L2는 일단 L1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한 변의 길이는 뭐인 것 같아요? 자, 한 변이 2에서 얼마만큼 갔어요? 루트 2분의 1만큼 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분의 1만큼 갈 거니까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또는 여기가 2분의 루트이고 여기가 똑같이 2분의 루트이겠죠? 그럼 1대1 때 루트니까 1 될 거라고요. 그 길이도 당연히 비율로 빠르게 처리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1이라는 길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라고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맨 첫 번째는 이 종이의 겹이 한 겹이에요. 하지만 이 노란색을 만들어버리면 종이가 몇 겹이에요? 2겹이에요. 2겹일 때 한 번 접은 걸 펼치면 걔는 개수가 2배가 나와요. 자, 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맞춘 사람? 그래서 어디서 작게 나와서 근데 너무 숫자가 작잖아요.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겹 때문에 개수를 4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면 좀 적어보세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적어줘요? 저도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 저 공부 커지는 거만큼 제 목표점이 그러겠죠.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적어. 적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왜냐면 쟤도 어쨌든 기하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 도형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걸 머릿속 그려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겹이니까 펼치면 나오겠구나 이런 게 있죠. 진짜 그구나. 근데 선생님도 저 안 보이니 맨날 그렸죠. 그린 게 아니라 만들었죠. 저기 뭐야? 네? 저로 만들었죠. 실제 막 기하 선생님들 도형 막 들고 와요. 집에 사가지고 그 도형 가져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설명합니다. 아 가베. 옛날에는 이상하게 생긴 도형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 게 팔지도 않고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3D 프린터로 이상하게 생긴 거 다 만들죠. 기아. 3D 프린터 심지어 안에 막 뚫려 있어가지고 입체 만들 수 있잖아요. 잘 보이겠죠? 좀 더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적은 형태 보시면 처음에 적은 형태가 이렇게 접힌다는 거죠. 이렇게 접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적은 다음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적은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펼쳐도 얘는 아직 한 겹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적은 거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접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지금 여기 접힌 형태가 일단 이렇게 따라오겠죠. 여기 접힌 형태가 분명히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를 이제 펼치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오씨.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펼쳐. 바보 같은데? 잠깐만. 옛날에 이거 그래서 한번 했었던 거, 이거 만들어서 한번 한 거 같은데? 그치? 근데 내가 설명 왜 접어서 펼쳐? 잠깐 고장났는데? 아니 이거 잡아놓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잠깐만 어떻게 펼쳐야 돼요? 아, 그럼 접으면 두 겹.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접으면 당연히 두 겹. 두 겹이니까 펼치면 얘가 펼쳐지는. 이따 선생님 이거. 네,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추가가 되는 거냐면 한 변의 길이 1인 게 몇 개 생겨요? 8개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루트 2게 4개였다. 그 다음에는 길이 몇인 거? 이거의 길이의 루트 2분의 1 빼내는 거예요. 근데 몇 겹이에요? 몇 겹이에요? 두 겹짜리를 한 번 더 적죠? 그럼 4겹인 거죠. 맞아요? 근데 4개씩 4겹 나오니까 16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여기 또 기분이 하니까 이렇게 여기 또 4배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L 5분의 1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몇 겹인지에 따라서 펼치면은 그 개수가 다르게 나온다 이런 거. 공비가 2분의 루트예요. 공비가 루트 2분의 여기 2배 되고 루트 2분의 1배 되니까 루트 2가 공비인데 루트 2? 아니 그 절반 때리고 루트 2 곱하는 거 2분의 루트 2 변해서 2분의 루트 2 19배가 그거 변의 비. 그거는 변. 이런 거 변. 근데 왜? 진짜 저거 2분의 루트랑 똑같은 건 적었거든. 됐나요? 그래서 약간 겹에 따라서 조금 개수가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 자, 넘어가서 267번. 어, 15번? 2020. 어려운 거예요. 15번이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아니 그럼 어려우면 어려우면 아플 거예요? 수능 때도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려운 거네. 에이.
아 이거 못 풀어도 막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독하게 해야죠. 이걸 나는 풀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무조건 풀겠다. 이런 지금 정신무장을 하고 들어가야지. 풀어도 맞추면 그래서 못 풀 때마다 머리통 하나씩 뽑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해야지. 탈모. 이 정도 수준에서 4점짜리 한 문제당 대학 그 개그가 웃긴 거야. 그래 다른 달라지는 거잖아요. 불신금하다. 어려워. 그것도 어려워. 헛걸이. 이런 거를 선생님 풀이로 똑같이 따라가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뭐 많이 꽤 높은 거죠. 중킬로? 중킬러 끝에 있죠. 근데 막상 또 풀어보면 그냥 그래요. 와. 자 보세요. 자 여기 일단 요놈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AN. AN이 어떤 수열이다? 괜찮은.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 항은 아니고 아,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바로 보셔야 돼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오케이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딱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등차라고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고 요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빠르게 처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 A1은 SL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서 P-36 더하기 Q 이거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반항 A에는 SN-SN-를 할 게 아니라 요 상수항 없애버리고 공차 몇? 2P 맞습니까? 그 다음 1 대입한 다음에 일반항 잡아준다라고 해서 일단 요거 딱 보는 순간 다 보여야 돼요. 알겠나요? 보자마자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P의 최소값이 P1이라고 나왔고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최소값이 P1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PQ고 자연수 이런 얘기 있죠? 있겠죠? 없나요? 아 자연수 PQ 있죠? PQ.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SN이라는 함수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자연수에 대해서 같은 애들이 없대요. 자연수에 대해서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애들이 없다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함수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P가 지금 양수니까 그 다음에 항상 대칭축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뭐예요? 대칭축은 12분의 18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P라고 생각해봐. 그럼 축이 뭐야? 18이죠.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서 36이면 축이 18인 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해서 36인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하고 35 2하고 34 이렇게 찍어버리면 자연수 똑같은 놈일 때 값이 같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하지만 축이라는 애가 만약 분수 형태가 대충 나와버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분수의 2배를 해서 똑같아져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찾으라는 문제예요. 일단 자 그럼 P가 2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P2면은 요거 뭐예요? 9죠? 그럼 여기 더해서 뭐 돼야 돼요? 18 돼야 돼요. 더해서 그럼 더해서 18인 자연수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3이면? 있어. 있죠. 4면? 분수나. 4면 분수. 근데 뭐 나와요? 2분의 9 나오죠. 그럼 더해서 뭐 돼야 돼요? 9 있죠. 있어요. 따라오세요. 그 4도 돼요. 5는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P는 뭐란 얘기? 최소값은 5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 네, 왜요? 그래서 P가 P1일 때라고 했는데 P가 5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P가 5일 때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P 대신에 5 대입해서 다시 여기 있는 이 문제만을 푸는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럼 P가 5일 때에 따른 첫 번째 항과 AN 빨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 얘들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1 대입하니까 첫 번째 항 뭐예요? 마이너스 31 더하기 Q가 첫 번째 항입니다.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놈의 일반항 갈게요. 이놈의 일반항 구할 때 이거 생략하면 된다고요. 그럼 공차는 몇? 10. 쟤를 2배 한 공차가 10 맞습니까? 10n 잡아주시고 1 대입해서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을 나와야 돼요. 1 대입해서 마이너스 30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하고 공차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봅시다. 근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게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이 AK라는 거를 볼 건데 이 AK가 1일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AK가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절대값 A1이 A1보다 작아요? 절대값이 컸으면 컸지 작을 수는 없다. 1인 건 애초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래니까 그러면 주어진 이 AN을 그냥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쏙 대입해보면 절대값 10n-41이라는 애가 10k구나. A1 -31 더하기 Q보다 작은 자연수 K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등식은 무조건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부등식은 함수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가져야죠. 부등식은 함수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함수로 하듯이. 그래서 왼쪽 그래프 그려요. 그럼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몇이에요? 4.1 찍으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그려요. 오른쪽 그래프는 y는 -31 더하기 q라는 이런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V자가 아래인 자연수 K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3개 찍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자연수는 몇이에요? 4죠. 야! 4가 가까워, 5가 가까워. 4.1의 대칭이니까 4가 더 아래에 있겠지. 네. 그 다음에 5는 어디 있어?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6이에요? 여기 3이 있어야지. 자연수 3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3보다 더 위에 있으면 6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결론은 주어진 이 값이 3일 때보다는 커야 돼요. 6일 때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열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수열에 들어가는 개념은 사실 일반항 빠르게 구한다는 정도? 일반항 빠르게 안 구하면 문자 껴있으니까 막 어렵겠죠. 일반항 빠르게 구해주시고 함수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문제 답까지 한번 내볼까요? 자, 3을 여기다 대입한 11보다 31 더하기 Q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래야 이 3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6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6을 대입하니까 19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호 생각. 자, 3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등호 안 돼요. 등호 없죠? 얘가 3이면 3이라는 건 등호 뚫려 있는 겁니다. 자, 6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 등호부터 돼요. 따라보세요. 자, 그럼 Q의 개수. 이쪽에 31을 빼요. 여기 마이너스 30이죠? 잘못 썼어요. 자, 그 다음 양쪽에 그러면 31을 더해요. 42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나요? 됐습니까? 그럼 가능한 거 쓰세요. 43부터 어디까지? 50까지. 미안합니다. 50까지. 그러면 등차수를 합치면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8개. 43 더하기 50. 이상하니까 4 곱하기 13 답은 370 있나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렵진 않죠. 할만은 하죠. 근데 문제 보자마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상수항이 보이니까 두 번째 항부터 쪼개진다. 근데 마지막 결론 여기 가봤더니 여기 1인 건 불가능하니까 주어진 얘를 그냥 두 번째 항부터 대입한 일반항의 형태 이렇게 갖다 써주면 돼요. 따라오실까요? 얘가 267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270번. 270번. 저 꺾인 그래프가요. 요거 네, 그게 K를 문자로 보고 K에 대해서 그래프. K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K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수예요. 상수예요. Q도 상수치고. Q는 상수죠, 당연히. 네. 됐나요? 네. 지울게요. 자, 270번 갑니다. 이 문제도 좀 귀엽던데. 이 문제 좀 귀여운 것 같아. 매력 있어.
A12까지를 얘를 A1부터 A12까지라고 할 때 뭔지 몰라요. 이거 구하래요. 일단 절대값이 뭐를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일단. 차가 가장 큰 거는 아니 절대값이 뭐예요? 그냥 차이. 차이? x-1이라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실? X와 1 사이 거. 거리예요.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그럼 얘는 거리 언제가 최대인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절대값은 일단 거리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12까지라는 애가 있는데 1부터 12까지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A1, 2, 3, 4, 5, 6을 쭈르르 나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A2까지의 거리, A2부터 A3까지의 거리, A3부터 A3까지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럼 간단한 예로 내가 A1, A2를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만큼의 거리예요. 몇이에요? 1, 이만큼의 거리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A1을 만약 여기다 잡고 얘가 최대가 되려면 A2가 어디 있는 게 좋아요?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A3은? 이쪽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근데 사실 저게 진짜 최대가 맞은가라는 질문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4개의 숫자를 갖다 쓰고 6개의 숫자를 갖다 써놓고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일단 A1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찍고요. 가장 길게 나오게끔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가봅시다. 얘기 경우부터 해봅시다. 자 그럼 A1을 내가 여기다 찍었다고 해볼까? 그럼 A가 어디 있으면 좋아요? 여기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멀게끔? A3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A3이 여기고 A4가 여기면 이만큼 거리면 1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A3이 여기고 A가 4가 여기 있으면은 이만큼만 1 더하기 1이 긴 거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A1이 지금 맨 끝쪽에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근데 A1이라는 애가 맨 끝쪽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2에 있거나 3에 있거나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요? A1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똑같아요. 대칭인 걸로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A2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A3은 여기. A4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한번 비교해보면 자 해볼게요. 여기 거리 몇? 3. 그 다음 거리 몇? 2. 그 다음 거리 몇? 1.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자 여기 첫 번째 거리 몇이에요? 2. 두 번째 거리 몇이에요? 3. 그 다음 거리 몇이에요?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여기 맨 끝에 잡는 것보다 가운데 쪽에 잡는 게 약간 크다라고 여러분들 눈치채 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자, 6개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1이 여기에 있는 거랑 맨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다르죠? A1이 맞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클지를 그냥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몇? A, 여기 안 채워도 되잖아? 맨 처음 5만큼 가겠죠? 그 다음은 6에서 2 빼니까 4만큼 가겠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5까지, 그 다음은 2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 있으면 맨 처음 얼마만큼 가요? 4만큼 가겠죠? 그 다음은 5만큼 가겠죠? 그 다음은 4만큼 가겠죠? 그 다음은 헷갈린다. 얘 갖다 썼나? 거기서 시작했어. 거기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다시 그 다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몇 만큼 가요? 3 갑니다. 그 다음 5 가죠. 그 다음 4 가죠. 그 다음 2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나요? 그 다음은 4로 가야 되죠. 헷갈리면 여기 다 써주시면 돼요. 숫자 A1, A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 더해보세요. 뭐예요? 15예요. 또 해볼까요? 2기 나오네요. 밑에 3, 2도 더해야 돼. 여기 2예요? 2하고 2, 1. 자 여기 더하면 이건 뭐예요? 8, 12, 15, 17, 18 나오나요? 2에서 아 2에서 끝이요? 아 왜 거짓말 쳐요? 8, 12, 15, 17 나와요.
어떤 경우가 제일 큰 거예요? 중간이지. 네,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큰 경우가 나와요. 선생님이 저거 왜 가운데가 제일 크지? 라면서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증명 못 하겠어. 근데 해보니까 그래. 미안해, 이거 증명 못 하겠다 얘들아. 근데 그 보면서 찾아봤거든 이 문제. 다른 선생님들 증명하나? 증명 안 하고 오히려 막 더 복잡하게 푸는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거든요. 해보고 이게 그나마 제일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 더 복잡하게 풀었어요. 막 엄청 막 이상하게 막 하던데? 그냥 처음 듣고 난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제꼈는데 증명하는 거는 못 찾았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증명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내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12까지의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어디다 잡는 게 좋아요? 가운데 쪽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저 그거 모르겠는데 그럼 A를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여기 사실 다 해줘야 된다. 됐나요? 그럼 A를 여기 잡으세요. 그럼 A 어디예요? 여기로 가야겠죠? A3 A4 와리가리 하면 되겠죠? A6 A6 A7 A8 A9 A10 A11 A12 처리하면 이게 아마 초대가 나와서 답이 된다. 다다다다다다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얘가 이게 70번이었어요. 문제 귀엽죠? 문제 되게 귀엽고. 자, 276번. 종 쳤나요? 친구 같은데. 쳤어요. 지울게요. 4. 자, 그럼 일단 시험 보고 이 세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276, 277이 되게 중요하니까 저기까지는 무조건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오답까지 할게요. 그렇죠? 슈퍼 처음 준비요.